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원을 맡고 있는 케어스토리 운영지원국장 강성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전월 이용 비용에 관하여 매월 11일쯤부터 입소비용 안내문과 함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매월 안내받으시는 비용은 전월 1일부터 31일까지 어르신께서 기관을 이용하신 비용이며 식재료비와 간식비, 병원비 및 약제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저희 운영지원국에서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보는 방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호자분들께 안내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관하여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본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매월 11일부터 15일 정도 사이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 입소비용 안내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동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까지도 함께 제공받고 계시죠. 자, 이러한 것들은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설에 납부하시는 비용에 관한 그 안내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공받는 이 안내문과 명세서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는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 입소비용 안내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 08월분이라고 이렇게 해당 월이 나오죠. 자, 이 월은 지난달에 해당하는 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문을 받으실 때는 만약에 여기에 08월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09월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내문을 제공받게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호자분들께 청구를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이 안내문에 인사 말씀부터 적혀 있게끔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 입소 비용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는 본인 부담금부터 나오죠. 자, 여기 본인 부담금의 상세 내역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즉 8월분이라고 하면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르신께서 시설을 며칠간 이용하셨고, 혹시 외박은 없는지, 또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면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날짜는 언제인지, 또는 주간보호시설일 때 미이용일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그런 내역들이 여기 부분에 상세하게 작성이 되겠고요. 금액도 여기 이렇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급여 항목으로서는 식재료비와 간식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비급여라고 하면 급여가 있겠죠. 급여는 바로 이 본인 부담금이 해당이 됩니다. 급여라는 것은 지금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 공단 부담금,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이 모은 재원을 가지고 시설에 지원을 해드리는 비용이고요. 본인 부담금은 보호자분들께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수가의 80% 또는 차상위 감경 대상자라고 했을 때는 8%, 12%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간보호처럼 재가기관이라고 하면은 본인 부담률이 또 재가기관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15%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 상세하게 적히게끔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본인 부담금은 이제 급여라고 하고, 이 비급여라는 것은 보호자분들께서 100% 납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비만 해당이 됩니다. 즉 여기서 식재료비라고 했기 때문에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식사 그 재료값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각각 시설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한 끼에 얼마, 그리고 간식도 1회에 얼마, 이렇게 상세한 내역들이 이 부분에 적혀져서 여러분들께 안내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비용이 안내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난달에 병원을 이용하셨다고 하면은 병원을 이용하신 내역의 사항들이 상세하게 며칠 날 무슨 진료 과목을 보셔서 얼마였다라는 것들이 기재가 되고 또 비용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약국에서 약을 지었다고 하면은 그 약은 어떤 약이었고 비용은 얼마였는지 설명과 함께 금액이 여기에 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다른 기타 비용, 상급 침실 이용료라든지 또는 다른 실비적인 비급여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작성이 되겠고요. 금액도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준 합계 금액이 이 부분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 금액을 시설에 지정된 통장에 입금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안내문을 보시면 이러한 설명이 담겨 있을 거예요.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는 연말정산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있죠.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 간식비 같은 것들은 연말정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연말정산이 다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되냐면 시설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 기관에서 홈택스에다가 그간에 매월 발생했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금액을 다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다 그 내역들을 입력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에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계만 하시면은 바로 연말정산에 쓸 수 있다. 굳이 지금은 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종이로서 어떤 것 제출한다든지 그런 절차로 하지 않고 다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종이도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여러분들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도 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든지 또는 종이로 출력해서 여러분들께 우편으로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보호자분들께서는요, 시설로 연락을 주시면은 현금 영수증도 발급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입소비용 안내문 바로 밑에는 입금 계좌번호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입금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은 바로 입소 비용이 처리가 되니까요. 각 시설에서 안내해드리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공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이 우측에 퇴소냐 중간이냐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르신께서 만약에 계속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중간에 체킹이 될 거고요. 어르신께서 만약에 이번 달에 퇴소하셨다고 하면은 퇴소에 체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기호가 여기에 이제 적혀지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기관 기호라는 것은 정부에서 각 시설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요양 기호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 기관의 이름이 여기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주소와 사업자 번호까지도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성명이 나오는데 어르신 성명이 여기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의 장기요양 인정번호가 여기 기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급여 제공 기간이라는 것은 지난달에 어르신께서 기관을 이용하셨던 그 기간이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관을 이용하셨다라는 그 기간이 여기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번호는 시설에서 발급하는 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번호화시켜서 알기 쉽게 만든 거기 때문에 영수증 번호를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번호를 정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연도, 월, 그리고 영수증에 해당하는 고유 번호, 뭐 예를 들어 001, 002 이런 식으로 적혀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방금 설명드렸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납입하시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에 이제 적혀지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공단에서 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이 이 항목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금액이 나타나겠죠. 얼마, 또 여기는 몇십만 원 얼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진 것이 바로 급여의 개, 합계 금액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측에 보시면은
총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급여와 비급여를 더한 금액이 이제 여기 항목에 나타납니다. 요 다음번 이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급여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단 부담금도 급여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금액 3번이 되겠죠. 요 3번과 그리고 비급여, 식재료비와 간식비, 때에 따라서는 상급 침실 이용료가 더해진 금액이 총액으로 돼서 여기에 기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번호가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에서 각 번호마다 보시고 더해 보시면은 그 비용이 나타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9번은 3 더하기 8이다. 이걸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본인 부담 총액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비, 간식비, 또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그래서 그 금액만 합쳐놓은 것이 본인 부담 총액이고, 여러분들께서 시설에 이제 납입하는 금액 중에 일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금액은 병원비하고 약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외가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죠. 여기에 나타나는 금액은 순수하게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비, 간식비만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급 침실 이용료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외에 병원비와 또는 약제비 같은 것들은 병원과 약국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그 아래를 내려보시면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이 나오죠. 식사 재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고,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가 여기 나타나고요. 그리고 임의용비가 발생했을 때에도 여기에 기재가 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항목에는 간식비가 기재가 되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지난달에 드셨던 식재료비, 또 이용하셨던 상급 침실의 이용료, 그리고 임의용비가 발생했으면 임의용비, 그리고 간식비가 여기에 이제 체킹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금액들이 합쳐져서 비급여 합계의 이 자리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설에서 어르신께서 식재료비를 안 드신 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외박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기간은 빠지고 산정이 되겠죠. 특히나 이제 어르신께서 아침 식사만 하시고 외박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점심과 저녁, 그리고 오후 간식은 안 드셨겠죠. 그래서 그 비용은 빠지고 여기에 산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시설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이미 납부한 금액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설에 납부하신 금액이 이제 여기에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비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고에는 어르신께서 본인 부담률이 몇 %인지, 그리고 외박한 일자는 언제인지 그런 것들이 이 비고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기관명이 여기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자 성명과 시설의 직인이 여기에 이제 찍혀지게 될 거고, 여기 나타나는 연월일은 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 날짜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정보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근데 위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가 소득공제와 현금 영수증 같은 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란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설명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시설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설로 전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외에도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받고 계시니까요. 이어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 영상도 제공해 드리니까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